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다도 홍차 이야기 고배숙 강사입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본 수업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만 40세부터 64세 영등포 구민 중 수강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수업 키트와 온라인 수업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홍차의 종류는 실론, 다즐링, 얼그레이,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등등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많아요. 여기에 상품 이름까지 합쳐져서 뭐가 차 종류고 어떤 것이 상품 이름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차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홍차 음용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홍차 전문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매장 메뉴판에는 아쌈 홍차, 다즐링 홍차, 우바 홍차, 누아라 엘리야 홍차 같은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용어들은 홍차를 생산하는 생산지 이름입니다. 국가별 주요 산지를 보면 인도는 아쌈, 다즐링, 닐기리아 세 곳이며 스리랑카는 누아라 엘리야, 우바, 우다 푸셀라와 딤블라, 캔디, 루후나, 사바라 가무아 등 7곳이며 중국은 안희성의 기문 홍차, 운남성의 전운 홍차, 푸젠성의 정산 소종 등 3곳이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차는 대부분 생산지 이름을 그대로 홍차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홍차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생산지에 의한 것이지요. 이렇게 생산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단일 산지 홍차, 즉 싱글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다즐링 같은 단일 산지 홍차는 다즐링 지역에서만 생산된 홍차로 블렌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지를 기준으로 홍차를 구분하는 이유는 생산지에 따라서 홍차의 맛과 향이 또렷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지마다 맛과 향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기후와 자연환경, 영양이죠. 지형, 토용, 강수량, 일조량, 고도, 바람같이 과일이나 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을 통칭해서 때르와라고 부르는데 각 생산지역 때르와 차이로 인해 맛과 향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지역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분류 기준입니다. 보통 한 지역에서 생산된 순수 차잎만 쓰는 경우를 스트레이트 차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차는 주로 원산지에 따라 분류되는데 홍차의 왕으로 불리는 다즐링의 경우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 해발 1200m에 위치한 다즐링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즐링은 밤낮 기온차가 극심하고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으로 이곳의 차는 오렌지 빛을 띠며 깊은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우바는 스리랑카 중부 산악지대에서 나는 홍차이며 기문은 중국 안휘성의 기문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말합니다. 홍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계 3대 홍차라는 호칭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계 3대 홍차는 중국의 기문 홍차, 인도의 다즐링, 그리고 스리랑카의 우바입니다. 각종 차 브랜드나 홍차 사용한 음료를 광고할 때
저 중 하나가 들어가면 꼭 세계 3대 홍차로 꼽히는구나 하는 문구를 넣곤 하죠. 셋 다 분명 맛있는 차들이라는 건 맞는데 왜 하필 이들 3개 지역의 홍차가 세계 3대 홍차로 불리는 걸까요? 이건 다른 홍차들이 기문 다즐링 우바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블렌드 테스트를 하여 모든 차를 마셔보고 이게 제일 맛나군 하고 정한 건 아니고 정확히 19세기 홍차 생산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17세기 초 중국에서 유럽으로 홍차가 전래된 이래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차라는 이국적인 음료를 수입했어요. 처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츰 영국에서 홍차는 이색적이면서도 꽤 괜찮은 음료로 퍼져나갔죠. 특히 영국의 지하수는 식수로 쓰기엔 영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 대신 진이나 맥주 같은 술을 마시기 일쑤였는데 차는 이 알코올들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홍차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이라 비싸게 팔리던 홍차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차 가격은 날로 높아지고 이참에 한몫 잡아보자고 홍차 밀수입이 흥행하고 너무나 차 수입을 많이 해서 무역 수지는 적자만 나고 이런 사태를 묵도한 영국 정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에서 비싸게 수입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차를 키워보자. 19세기 당시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834년 영국 정부의 관료였던 윌리엄 헨리 캐빈디시라는 경이 GR에 인도에 중국산 소엽종 차나무를 펑펑 심어댔는데 인도의 기후는 중국과 달라 중국종 묘목이 잘 살아남지 못했어요. 딱 하나, 다즐링 지역에서만 중국종 묘목이 살아남았죠. 이를 본 영국인들은 다즐링 지역을 둘러싼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플랜테이션 다운을 운영했어요. 이런 영국 정부의 헌신적인 작지 끝에 1880년대에 영국 시장에서는 인도의 차 생산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을 웃돌기 시작했지요. 그럼 스리랑카는 마찬가지로 영국 식민지의 역사에서 실론티가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커피 농사를 짓던 스리랑카였지만 그 중에서도 우바 지역만큼은 기후와 풍토가 커피를 키우는 것에 적합하지 않아 조용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 나무에 전염병이 돌면서 커피 산업이 크게 주춤한 틈을 타 1867년에 제임스 테일러는 영국인 캔디 지방에 거대한 다운을 만들면서 스리랑카에 홍차를 널리 퍼뜨리자 우바 지역의 차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커피는 전염병으로 어려웠어도 홍차는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리랑카에도 다운이 속속 들어섰고 1873년에는 제대로 실론티 이름으로 10톤의 홍차가 최초로 런던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홍차 산업이 잘 되다 못해 엄청날 정도로 번창하자 인도와 스리랑카의 홍차 생산은 영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어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이 차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죠. 다즐링과 우바는 인기가 굉장했던 걸로 알게 되었지요.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차 생산만큼은 세계 1위를 달립니다. 그 중에서도 기문홍차는 19세기 유럽인들 생각에 중국의 가장 맛난 홍차였다고 해요. 홍차 수입할 때 기문의 우선순위를 뒀을 정도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은연중에 깔고서
세계 3대 홍차에 기문, 다즐링, 우바를 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대 홍차들이 왜 3대 홍차로 꼽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차는 왜 리스트에 뽑히지도 못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대 홍차에 빠진 것이 인도의 아쌈입니다. 사실 인도지만 따지자면 기문이나 다즐링, 우바에 뒤지지 않는 것이 아쌈이지요. 그 진한 색이며 강렬한 풍미는 위스키의 몰트향에 비교될 정도입니다. 단독으로 즐겨도 좋지만 다른 차잎이나 재료로 섞었을 때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각종 블랙퍼스트를 이용해 수많은 블렌드 티나 가양차들이 아쌈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지도 높은 아쌈 홍차지만 왜 세계 3대 홍차에 들지 못했을까요? 영국에서 차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식민지에 차나무를 심어보자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집중한 게 인도였었죠. 그런데 영국인들이 중국종 묘목을 인도로 들여와서 열심히 심어대기 전에 이미 인도에서는 차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쌈 지역이었습니다. 인도의 지도를 보시며 저기 초록색 부분이 아쌈 지역입니다. 1823년 영국 해군 소령인 로버트 브루스가 여기서 차나무를 발견한 뒤 그 동생인 찰스 브루스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영국인들이 인도의 중국종 묘목을 들여온 건 1834년입니다. 이를 들은 찰스 브루스는 형의 발견을 심혈을 기울여 아쌈 지방 재래종의 차나무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의 형제가 아닌 다른 영국인들은 아쌈 지방의 대엽종 차나무는 중국종 묘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 차만큼 양질의 차잎을 내지 못한다고 믿었죠. 영국인들에게는 차란 동양의 오랜 역사와 신비를 상징하는 환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환상이 식민지에서 자생하는 차나무로도 채워질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에 반해 다즐링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온 소엽종 차나무를 재배하는 것에 성공했죠. 포인트는 중국종 묘목이 성공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즐링 특유의 섬세하고도 홍차와 녹차 중간쯤 되는 듯한 맛에서 중국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발견한 영국인들은 이 차에 반했고 3대 명차의 반열에 올리게 됩니다. 이후로도 영국인들은 인도 땅에 중국종 묘목을 심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조지 윌리엄은 찰스 브루스의 생각, 즉 아쌈 지방에는 아쌈 재래종의 차를 재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쌈 홍차의 생산량은 조금씩 늘어갔어요. 생산이 늘면 가격이 저렴해지죠. 그러자 영국이 사상인들은 고급인 중국 차잎에다가 저렴한 아쌈차를 섞어서 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보이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가격 메리트를 내세운 아쌈 홍차는 그렇게 영국인들에게 다가갔고 여기에 찻잎을 분쇄해 차가 얼른 우러나오도록 하는 CTC 공법이 개발되면서 저렴하고 빨리 만들고 맛이 강렬한 차를 만들어주는 아쌈이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인기를 끌었다는 거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쌈은 영국인이 영국 식민지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만든 차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인들이 동경하던 동양적이고 신비롭고 고상한 차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서민들의 홍차 수요를 만족시켜준 서민적인 차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차 생산량 및 차에 대한 고급차란 무릇 중국종 모든 홍차야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정한 세계 3대 홍차 리스트에는 뽑힐 수가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차 한 잔은 TWGT라 더 웰리스 그룹 중에서 인기가 많은 실버문 티를 마련했습니다. 실버문 티는 세계 유명 항공사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에게만 제공하는 티입니다. 성분은 그랜드베리, 바닐라, 소량의 향신료가 블렌딩 차로서 은은한 딸기 향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전해지는 가양차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홍차 한잔 하시며 즐거운 하루가 되시는 건 어떠세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